정상회담의 쟁점은 한국 측의 대일 변제안에 대한 일본 측 호응기업의 기금 차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을 마친 뒤 박정 외교부 장관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호응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바로 최근에는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도 과거 일본 현지의 전시 노동 현장을 둘러보며 역시 일본의 호응 조치를 압박하는 대열에 섰다. 이후 외교부는 2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다시 말해 G20 외교 장관 회의에도 박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것 또한 일본의 호응 조치를 압박하는 신호로 보인다. 3.1절을 앞둔 3.1절을 맞은 우리 정부 고위급 외교 관계자가 대일 강경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어쩌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진실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 우호파, 진실 중심 한일 우호파는 일찍이 국내의 조선 정신 혼자 논의가 현 가치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해 왔던 만큼, 특히 외교부 발로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번 한일 역사인식 갈등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호응 조치 요구는 대의변제 안에는 진실이 없다. 조정정권 성립 바로 직전에 이용원 이승만 합당 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역사 분쟁의 청산서안을 통해 전시 노동자 문제는 한국 측의 결단으로서 한국 측의 탈진실적 억지 논리에 발달한 만큼 외교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결단으로서 이제 관련 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달라고 요원했던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전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권이 이용훈 교장의 이러한 고언을 전혀 듣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전시 노동자 문제로 이전 정권들의 탈진실적 문제 해결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 이른바 대의 변제안이라고 하는 사실상 양국의 일부 외교 관계자를 제외하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안을 꺼내들었고, 이후 호응조치 운운하는 식으로 대일 압박에 나서며 오히려 이로써 새로운 한일 갈등의 요인까지 만들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이 서구에서 밝힌 바 보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포함해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종국의 연구소 대의원 국장님의 연설가를 들어왔습니다. 역사인식 갈등에 거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기발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내놓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교장의 진단처럼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진실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치라도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해도 저마치 달아나 버리는 것이 진실인데, 이를 아예 외면하고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 관련 역사적 국제법적 진실,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진실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정기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동원은 강제연행이나 노예 사냥이 아니라 대다수가 자발적 의사 또는 일부 소수도 징용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대의 노무동원과 관계없이 수백만 명의 조선인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기대하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또한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동일한 환경에서 노동하였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었으며 처음에서도 민족 차별은 없었다. 즉, 이 문제로 우리 한국은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의 호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역사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신들이 전쟁을 이렇게 놓고 말이죠. 둘째, 국제법적으로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1965년 한일협정과 함께 오롯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 되었으며 이후로는 완전히 한국의 중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대 전시 노동자 문제의 역사적 실상에 대한 우리 한국 측 오해하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수십여 년 전에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조약과 협정으로 명시까지 한 문제를 두고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이런 안, 또 저런 안을 제시하며 양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을 도모해보고자 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고 있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저 두 가지 진실을 중심에 놓고 멀게는 1948년 건국과정과 1965년 한일협정 전으로 가까이는 관련 2012년 대법원 일부 판결이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부터 국민적 대토론판을 열고 일정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만 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진실은 회피하고 문제 해결 방법론만 고민하다가 한일 갈등의 무거운 짐을 다음 정권과 D세대에게 넘기고 말았다. 부담스럽게도 진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현 정권의 태도도 이전 정권들과 차이가 없으니 얼마 전 외교부 주최 강제징용 해법 국제 공개 토론회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관련 최종적 여론 수렴 절차로 마련한 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초청된 그 어떤 논자들의 입장임에서도 앞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로지 보상금 수령 논의만이 판을 쳤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호응조치 운운하는 대의 변제안의 파국적 미래는 이미 이때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역사 분쟁의 청산 선언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다. 우리는 건국 이후 그 어떤 정권도 풀지 못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현 정권만을 특별히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작품의 대한민국은 한일 역사인식 갈등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적 측면에서는 역대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 등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진실이 지성계에서 명확히 터져나왔다. 이 진실은 이후 4년여 동안 치열한 토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승만 학당 패널 마이크 등 관련 진실을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시민들 중심의 일정한 세력화까지 이뤄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일본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런 전상과 환경은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정권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다. 마땅히 윤석열 정권은 용기를 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용훈 교장의 조언을 수용하여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역사 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즉시 일본과의 관련 협상 절차를 중단하고 아울러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면서 진실과 주권으로서 대한민국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밟아나가기 바란다. 2023년 3월 1일 이승만 학당 교장 이영훈 왜 44일 네 감사합니다.